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위기는 지금 현재 우울증과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병이 원인 중에 많지만 제일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괴롭히고 제일 많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4시간 동안 오늘 5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공황과 강박장애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우울증 그러면 조울증도 있어요. 우울한 것만이 병이 아니라 갑자기 우울했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그걸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울증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에 관해서 왜 인간은 우울해지는가, 우울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주로 상실 경우에, 뭘 잃었을 경우에, 사랑을 잃었다든지 뭐가 안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상실이 제일 원인이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상실이 생기게 되면 또 우울증은 이렇게 마음으로 상실과 같은 마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몸의 이상,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뇌의 세포가 전기적인 신호와 화학물질의 신호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받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어떤 호르몬과 같은 일종의 전달 물질, 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의 일종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과도 관계가 깊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 몸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마음, 상실이라든지 뭐 인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글쎄요 80% 이상이 아마 우울증일 것입니다. 뭐 몸이 아프고 몸에 뭐 다쳐서 수술하고 또 감기 들어서 약을 먹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 많아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물론 전부가 우울은 아니지만 마음의 병. 그래서 이 우울이 여성과 남성과 또 나이든 노인과 이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원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우울증, 특히 우리 화병, 여성에는 화병이 많죠. 요새는 지금 화병이라는 얘기는 뭐 상당히 옛날은 아니지만 이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화가 돼서, 말하면 남녀 평등이 돼서 오히려 남성이 화병을 더 느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성 위주 시대 때는 여성이 화병이었지만 요새는 글쎄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성 상류, 여성 위주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것이 남성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어떤 연구 이러기 때문에 여성 우울증부터 그 화병, 산후 우울증도 있어요. 주부에 이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남성 우울증 얘기를 했죠. 특히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으로부터 소외, 또 동료로부터 소외, 가족으로부터 소외, 이 소외. 여성은 화병이 많다고 그랬지만 남성은 소외. 소외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우울증, 특히
퇴직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 뭐 이런 것들 이제 중풍 이런 것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노인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황장애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죠. 공황장애 아까 같은 것은 어떤 상실에 대한 것이고, 공황장애는 우울증도 공황장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다르지만 이런 것이 요새는 많아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짚어지면 공황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도구 문제를 다룰 텐데, 지금 출석 수업을 하지만 위주가 우리가 다시 이걸 녹화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하는 것이 그 위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업은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인 설명만 할 게 아니라 책에서는 대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책에서는 우울증 왜 그런가, 우울증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우울증이 있다, 치료는 무슨 약을 먹는다.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되는 약은 무엇이다, 이 정도로 이제 끝을 맺었어요. 여기선 더 이상 나가지 않은데, 실제로는 문제는 병이 났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병이 생겼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의 해결 방안만 겨우 제시되었을 뿐, 문제의 원인과 이것은 사실 원인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원인만 자세히 하는 게 뭐랍니까? 치료가 안 되면.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은 치료, 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결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책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요새는 이제 잠시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마음 치료를 통해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실제로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이게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문제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에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재밌는 수업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 4시간 동안에 내가 압축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2시간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해결 방안,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로만 했으니까, 또 어떤 동영상이나 자료를 수집한 것이나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시간은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알리는 사항이 하나, 알림 사항이 있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카운슬링 강의는 주로 동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스스로 해서 제작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많은 돈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방송국에서
그 많은 돈과 조사를 통해서 제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 어떤 시스템이 발달돼서 지구 어느 쪽에서 저작권이 있는 어떤 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바로 즉시 그냥 그게 전달해서 알아버립니다. 못 오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자료니까 그래서 이것을 승낙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얻고 이번 시간은 짧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근데 혹시 그 유튜브에 띄워놨을 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작권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이 자료를 사용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 로드랜드 유니버시티 카톡을 통해서 이걸 카톡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통해서 보실 게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자료하면 이 알립니다 이것만 뜨게 되면 카톡 학교에다 연락해서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제번에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마음치료,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적에 그 원인은 뭐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상실 때문에 생겼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맨날 그걸 해봐야 하나의 방안일 뿐이지 실제 치료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설 수는 있겠지만 약한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을 세우지 않고 우리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고 해결은 여러분의 몫을 이렇게 던져주는 건데 실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면 힘들잖아요.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그러나 현재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죠. 담당 교수는 나로서는.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마음의 문제는 치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치료라고 하는. 마음 치료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음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간결하게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질병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90%가 마음병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아까 20%가 실제적인 거고 80%가 마음에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0이라고 해. 뭐 정확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은 각인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기억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기억도 너무 좋았을 때는 각인되죠. 딱 바뀌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잘 나죠. 각인이라고 합니다. 또 잊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병이 되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기억은 뭐 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마음을 즐겁게 하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기억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기억은 우리 뇌에 저장된다고 그랬습니다. 뇌.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오감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태어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눈 뜨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뒤에 한 12주, 그러니까 12주면 손가락만 할 때입니다. 겨우 눈, 귀, 코 모양으로 생기고 심장도 모양으로 생기고 할 때, 그때부터 오감,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서 보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느끼고 뭐 어느 그 감각들, 또 냄새를 맡고 하는 감각들을 다 느낍니다. 어떻게 뱃속 캄캄한 곳에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낳자마자 그런 능력을 이게 없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잊혀져. 그래서 그렇지 뱃속에서도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태교라고 있죠. 엄마 배를 만지면서 아빠가 얘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다 알아듣고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기억은 우리 굉장히 좋죠. 그냥 나쁜 기억도 다 기억돼요. 그 기억된 그것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이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 용량. 아마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뇌 20%를 다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용량이죠. 일생의 기억을 다 넣어도 20%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잠재의식은 엄청납니다.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드 속에 있는 것을 꺼내려면 컴퓨터에서 이제 그걸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스크린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똑같이 잠재의식에 저장된 것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떠올려질 수도 있고 생각에서 떠올려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적고 오래된 옛날 것들은 있긴 있지만 그걸 떠올리는 기술이 바로 최면입니다. 히프노시스. 최면을 통해서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억 중에서 나쁜 기억, 병의 원인이 되는 기억은 지워버리면 병이 안 나타나겠죠. 그것이 있으니까 나타나니까. 지워버리면 안 나타납니다. 지우거나 바꾸거나 잘못된 건 바꿔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그걸 아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보가 없는 것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거나 바꾸거나 넣거나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치료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질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 치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인은 원인이 그렇게 됐어. 다 이 속에 들어있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 먹는 것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는데 약을 먹는 건 잠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게 막을 수는 있지만 항물질로
작용으로. 그러나 그 화학물질이 분해되어 없어지면 또 마찬가지죠.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잠시 못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법은 우리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런 치료는 방법, 기술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필요하면 배우면 되니까. 또 그 기술을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없어요. 보통 의사들은 잘 모르니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방법은 방안밖에까지는 얘기를 못해. 화학물질 무슨 항우울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정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배우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그렇다는데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요새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좀 농담 겸 얘기한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세계 200여 개의 나라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배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것은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생각인데, 우리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이야. 마음을 떠올리는 걸 생각. 생각은 뭐냐? 생각은 이제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올리는 게 생각이죠. 그걸 또 상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떠올리지만 혼자서 얘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상상입니다. 상상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조금 그 의미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지배한다고 했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생각은 상상입니다. 말 밖으로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상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은 실제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상상하지 마 그러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생각, 상상, 마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은 상상이고 상상이 마음이고 다 같은 소리입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것 같지만 원리적으로 같은 근본은 같습니다. 자,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게 납니까? 보통은 여러분 이게 난 줄 알아요. 이 물질적인 이 나는 이 속에 잠재의식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나는 형체가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고 지구상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이게 몸입니다. 몸. 내가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형태가 없는 내가 지구상에 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몸을 만든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이게 나의 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들어있는, 내가 살고 있는 몸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몸이 아프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픈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 무엇이 나인가? 육체, 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입니다. 자, 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건 내 몸이고, 나는 그 몸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의식, 하드디스크.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얘기만 하는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의 근본이 여기 안에 있고, 그걸 나라고도 하고, 우리 한글로는 나죠. 또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영이라고도 하고, 영성 또는 심리학에서는 정신, 의식, 잠재의식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다 이게 나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은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를 표현하는 그때그때의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다 같이 나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마음인가? 나를 지배하는 게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나하고 마음하고 몸과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 것은 실체고요, 육체. 빨간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얻어지죠. 그것이 저장된 것이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다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지구상의 생활을 위해서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얻어진 정보들이 있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삶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요. 바쁜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로 어떤 그와 같은 마음, 나쁜 마음, 어떤 그러한 곤지식한 마음이 형성되고, 좋고 개방된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이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하고 마음도 이제 형태는 없는 거죠. 전기적인 신호로만 남아 있는 거지. 형태 없다고 하는 건 우리의 물질,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봤을 때의 안 보이는 거. 그러나 이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잠재의식. 예, 이 몸은 육체죠. 그러니까 마음은 나와 몸은 중간 사이트. 그렇게 해서 보면 잠재의식과 나의 육체가 이렇게 겹친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도 필요하면 우리 학교에 연락하거나 저한테 연락하거나 하면 이런 또 교육이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나, 즉 잠재의식이 만든 실제적인 건데, 실제는 보이지 않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고등 기능으로 수집되고 처리되고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창고, 우리 뇌는 마음은 기억의 창고인 것입니다. 정보라는 건 기억이니까 정보나 기억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다가 만들어진 그 마음이 저장이 되고, 그 뇌는 이제 물질적인 거죠. 뇌세포를 통해서, 뇌신경을 통해서, 우리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간 단계가 신경, 뉴런입니다. 뇌는 신경 다발이죠.
그럼 무엇이 뇌인가? 우리는 뇌, 브레인 속에 뇌 속에 다 저장을 하고 그게 뭐 공부가 저기 다 들어있다고 하지만 뇌를 해보세요. 아무 뭐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 그 세포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된 것이 뇌입니다.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고 해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전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뉴런에서는 세포에서는 전기적으로 하고, 뉴런과 뉴런에서는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물질, 호르몬으로 주고받습니다. 아까 얘기를 잠시 했죠?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전기 신호와 화학적 신호 두 가지 신호로 변화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정보를 실제 우리 몸에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 그래야 몸이 움직이니까. 예, 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정보를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전기나 화학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장치가 뇌입니다.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건 뭐 해봐야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얘기가 약간 다른 의학적으로 하는 얘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냅스라는 건 뉴런과 뉴런의 연결부를 시냅스라고 하고, 요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만나는 부분인데, 그래야 세포와 세포로 연결이 되죠. 하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연결돼서, 우리 전화선도 선 하나가 저쪽 전화구로부터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짧으면 또 있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란 또 무엇인가? 마음이 잠재의식이다 그랬는데, 잠재의식, 마음을 통하여 몸을 지배하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마음, 잠재의식이 마음이요. 잠재의식의 창고가 마음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그러면 잠재의식과 일반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잠재의식은 마음이고, 마음은 생각이고 상상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데,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니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니까. 나중에 상상임신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해야 할 일인데, 그 다음 각인된 마음. 각인된 마음의 상처라는 건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각인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 몸만 움직여요. 다른 사람 몸을 못 움직이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어. 그럼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좋은데 저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 몸을 괴롭혀. 그걸 자학자벌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간질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몸이 아프고, 사랑을 받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 실험은 예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몸이 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사랑이다 하는 걸, 사랑과 미움은 병을 일으키고 사랑은 병을 낫게 한다.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못 해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또 공황이라고 하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중독 문제는 중독 문제대로 따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통제할 수는 있을까? 통제라는 치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잠재의식은 몸의 지배하니까 할 수가 있겠죠.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럼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우리 의식에는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한 10%, 나머지 90% 잠재의식이야. 이건 또 나고 일반의식도 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건 일반의식입니다. 물론 잠재의식의 정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반의식이 잠재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수업을 위해서 오늘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고 어저께 한 2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내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것들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의식은 마음대로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넣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두 못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정보 말고는. 그러면 잠재의식, 저 깊이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명령을 하면 되죠. 그 여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바로 마음의 통로를 여는 기술이 최면이에요. 이 최면이라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마음이 열릴 때는 언제 열리냐? 간절할 때 열립니다. 간절할 때 또는 졸릴 때 열립니다. 간절할 때와 졸릴 때가 어떤 상황이 비슷하기도 한데 간절할 때와 잠이 막 들으려고 다 졸린다는 건 뇌가 쉬고 싶은 겁니다. 졸릴 때 열리는데 간절한 것은 우리 만들 수가 없죠.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간절한 마음이 되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못하고 졸릴 때 이건 졸린다고 하는 건 졸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졸리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1, 2분, 5분 내에 졸립게 만듭니다. 그러면 통로가 열려. 그럼 최면은 배워야되겠죠. 이 방법은 이완법과 응식법이 있어요. 이완법과 응식법이 있는데 이걸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소통을 위해서 졸리게 할 수 있어요. 졸리게 하는 기술이 최면이요. 뭐 마음을 빼앗고 뭐 이상하게 어떤 걸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졸립게 하는 기술입니다. 졸리우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을 통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음을 이제 거기다 명령을 내리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테크닉이죠. 잠재의식과 대화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때로 돌아가는 연령퇴행,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이로 돌아가는 연령퇴행, 태아때로 돌아가면 태아퇴행, 전생으로 돌아가면 전생퇴행, 다 이런 거 배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각인된 기억을 되살려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바꾸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서 마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한 데에는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깨어나게 하는 암시를 하면 됩니다. 그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면에 들어가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지우거나 바꾸거나 새로 어떤 걸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럼 마음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요것에 관한 것들은 잘 모르고 실제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 남자냐 항우울제밖에 없어요. 정신과 가보세요. 항우울제밖에 안 주지. 항우울제는 그 하나를 먹으면 6시간 요요합니다. 자꾸 먹으면 2시간, 3시간 나중에 안 들어요. 하나를 먹어도 안 들어. 2알 먹어, 3알 먹어, 한 주먹 먹어야 돼요. 낫지를 않습니다. 낫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왜 낫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약만 먹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이런 게 되고 이 치료 기술에는 아직 보험 커버가 안 됩니다. 이해를 아직 잘 못해서 어쨌든 기술이 있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1요정에 한 번에 다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몇 번 치료해야 되지만 간다는 건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한 번 치료를 1요정이라고 하는데 1요정을 보통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우리 한국,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1요정 300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700불, 1000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싸니까. 많은 돈이니까 잘 안 되고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보험으로 되는 약만 먹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부자들은 안 아픕니다. 최면은 그래서 마음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음을 막 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기술이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래 최면과 마인드 컨트롤 과정이 마음 치료. 최면을 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마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증거라고 할까 뭐 하는 걸 하나씩 보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오이를 못 먹어. 우리는 오이가 향거든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 쇠고기를 못 먹어.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원인이 있지만 자벌이라고 그랬죠. 나를 아프게 해버리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플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건 나를 괴롭혀요. 그 원인이 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의 치료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 기억이 있을 때는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은 진행 중입니다. 30살 먹어서도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당사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기억을 새로 넣을 수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와 딸이 한꺼번에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치료, 딸은 딸대로 치료, 어머니는 어머니의 치료. 그래서 같이 있는 데서 아버지는 딸아 미안하다. 정말로
마음 깊이 반성을 하면서 또 다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한두 시간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면 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데, 의처증 의부증은 간직은 나를 괴롭히는 거지만 의처증 의부증은 진짜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심한 얘기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그렇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뜻은 고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 모르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도 고쳐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화면은 없지만 한 25년 더 넘었습니다. 저기 윌셔가에 학교가 있을 텐데, 그때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왔어요.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해서 그것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LA에서 상당히 내노라 하면 다 아는 그런 의사 부부였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됐고요. 근데 한 번은 왔습니다. 와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야. 부인이. 저 사람이 바람을 나서 내 속상해 죽겠다고, 이것 좀 어떻게 싹 좀 마음 좀 닦아서 바꿀 수 없냐고 그렇게 데려왔더라고요. 말을 상담으로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와이프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방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바람나서 저 사람 때문에 죽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바람난 일이 없는데 저렇게 나 괴롭힌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그따고 싸움시킬 수 없잖아요. 그대로 다 들어주고, 이 두 분이 다 치료를 받으세요 하고 한 3개월 동안 치료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최면에 대한 얘기도 가르쳐 주면서 중간에 이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거 치료한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최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과거 기억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먼저 최면을 깊게 넣으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났을 때의 그때를 상황을 상상을 시켰더니, 대학 때 남편이 잘생겼습니다. 물론 와이프도 아주 미인이지만 잘생기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 근데 문제는 이 병은, 의처증, 의부증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 의부증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자 떠나갈까 봐서 불안하고, 항상 문만 밖을 열고 나가도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가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이게 의부증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남편도 또 같이 이제 실험이랄까, 우리 이제 배울 때 최면에 들어가서 남편도 이제 부부가 보는데, 남편이 할 때는 아내가 너무 아내를 사랑한다. 실제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결혼했죠. 그걸 확인하고, 최면 속에 하는 얘기를 다 이쪽에서 보고, 와이프 할 때는 남편이 다 보고,
저 사람이 나를 그러지만 진짜 속마음은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그걸 서로 보여줬어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한 3개월 정도 여러 가지를 했죠. 뭐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완전히 낯선 것 같아서 그냥 졸업을 시키고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단번에 그렇게 낫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와 같이 가성 간질의 경우도 상대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우 그런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딸이 그걸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버지니까 용서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몰라도 최면 속에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밉죠. 엄마 때리는 아버지가 밉죠. 밉지만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이제 엄마를 그의 과거를 상상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죠? 이제 아버지가 밉던 그 마음을 이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좋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자. 아버지가 전에는 미웠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자꾸 입력해주고 밉다고 하는 걸 바꿔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낫게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낫게 하는 그것은 없어요. 아까 왜 저 김밥 못 먹은 사람 낫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건 여기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이게 병입니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그럼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